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운전을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브레이크 밟는 방법, 악셀 밟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핸들 조작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를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을 자꾸 하다 보면 뭐 핸들, 그 다음에 뭐 악셀, 브레이크, 수동 변속기 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 중요한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자꾸 최대한 내가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를 부드럽게 몰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이 점점 더 능숙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능숙하다라는 그 관점은 최대한 어떤 불쾌감 없는 승차감을, 차가 보장하는 최대한의 어떤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말로 설명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의 어떤 G 센서 같은 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G 센서라는 게 지금 여기 하이패스 기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고프로 그 잠금 열쇠 잠금 장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손으로 조금만 흔들어도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뭐 차가 움직이다 보면은 노면의 상태라든지 뭐 좌우 G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봤기 때문에 뭐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최대한 부드럽고, 그리고 움직이는 범위가 가급적이면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그렇게 크지 않게끔 운전하는, 특히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변속 시에 충격이 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잠깐 달아봤습니다. 자, 주차장을 먼저 한번 돌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요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나름의 G 센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하주차장을 가볍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듯이 이렇게 G를 받으면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굉장히 이제 저속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움직이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물론 전문적인 계측 장비를 사용을 하면 뭐 더 정확한 그 G값을 뭐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대략 한 15km, 2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리가 이제 기어 변속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뭐 기어 변속은 이따 제가 나가서 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이게 지금 카메라 각도가 제가 나름은 뭐 전후 좌우가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노력은 해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는 또 영상을 봐야지 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 고리를 한번 걸어봤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기어 변속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이제 이럴 때 이 고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최대한 뭐랄까 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뭐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좌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G가 오른쪽으로 이제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값들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과장돼서 표현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 방향에서 일정하게 이제 G값을 유지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이제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 뭐 롤링이 심해지니까 불쾌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아니고, 요동을 치거나 이제 좌회전 중에서도 뭐 감속 가감속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전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달아놓은 거니까요. 좀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실제적으로도 좀 부드러운 운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떠올린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이니셜 D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타쿠미 아버지가 두부 가게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부 배달을 할 때마다 종이컵에 물을 떠가지고 여기 홀더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놓고 운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종이컵에다 물을 떠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요철 하나만 넘게 되면은, 지금 제 차는 가뜩이나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이라 그냥 물이 다 튀어버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은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좀 움직이는 폭이 크지 않고 또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전을 하면 좀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도 좋고, 또 어떤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푸캠도 제가 달아놨으니까요. 악셀,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 그 다음에 이 기어 레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면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다음에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저는 이제 나가서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지상으로 나가서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G 센서 말고도 지금 제가 이쪽에다 휴대용 소화기를 하나 놔뒀는데, 이게 지난번 어디 영상이었었나,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컵홀더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전으로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G 센서의 의미로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실제로 이렇게 지금 요걸 매달아 놓고서 주행을 해보는 거는 처음인데, 어느 정도까지 제어를 할 수 있을지 저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단에서 한 1000rpm 정도 부분에서는 이게 차가 토크가 없기 때문에 좀 덜렁덜렁, 뭐라 그럴까, 좀 힘이 딸려서 미션하고 엔진이 약간 붙었다 떨어졌다, 실제로 이제 그렇진 않지만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클러치를 좀 끊어줬다 붙였다 뭐 이런 방식을 써서 충격을 뭐 없앨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조금 차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턱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게 기어가다시피 하지 않으면 이게 충격을 완전하게 흡수하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이제 턱을 지금 1단으로 제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천천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충격이지, 이게 그냥 한 20km 정도만 넘어도 굉장히 충격이 좀 강하게 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차가 좀 딱딱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상으로 나왔고요. 자, 방금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게 이제 제가 약간씩 힘을 좀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줬다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
피칭 같은 것들, 그러니까 피칭은 이렇게 상하로 앞쪽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자, 지금이 이제 제가 출발하면서 이제 1단으로 좀 약간 소위 얘기하는 말타기를 살짝 했거든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 움직임을 아마 보시면은 그게 분명히 잘 느껴지셨을 거예요. 차가 앞뒤로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아무래도 잘 보셨을 거고, 출력이 그래도 한 200마력 정도 이상 나오는 차들이 좀 제대로 가속할 때 말고는 이게 아마 G가 뒤로 받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차도 마찬가지죠. 할 때 이제 받는 G의 양이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어 변속할 때 이제 제가 좀 클러치를 떼는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변속을 했는데, 클러치를 놓는 순간에 어떤 이런 전후 움직임이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에 연습을 하고 있는 이제 단수를 좀 건너뛰는 방식으로 5단에서 중립에서 이제 한번 RPM 보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더블 클러치 사이에 브레이킹이 들어간 방식으로 한번 변속을 해봤고요. 방금은 뭐 생각처럼 뭐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거나 이 변속을 할 때 이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이제 G 센서가 이렇게 큰 변화는 없이 움직이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지금 앞차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고 있을 때, 자, 이때도 악셀을 계속 일정하게만 밟고 있는 건 아니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기어 단수가 뭐 사람이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악셀 반응이 아무래도 이제 오토미션들보다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감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악셀에서 완전히 발을 떼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힘을 뺐다가 다시 힘을 줬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브레이크도 이제 저속에서 부드럽게 밟기 위해서는 그런 힘 조절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악셀도 그런 요령으로 계속 미세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은 이제 요철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였고요. 이제 일반 도로들을 주행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요철들을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많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종이컵으로 이제 그런 하중이동 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식의 주행들. 네, 지금 앞에 원래 포터가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좌회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 앞차 상황을 못 보고 지금 인도를 좀, 횡단보도를 좀 침범을 해버렸죠.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출발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발했고요. 자, 지금은 제가 기어를 중립으로 뺀 이유가 제가 앞차 상황이 2단을 가속해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립으로 빼고 멈추려고 했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1단으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단으로 바로 넣고 차가 완전히 멈춘 게 아니니까요. 출발한 거죠. 방금도 약간씩의 어떤 동력 전달에 있어가지고 위화감이 드는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한 2000rpm, 제가 출발할 때는 1000rpm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관성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일부 경우에 이제 힘을 받는 방향과 그 다음에 차의 엔진의 이제 파워 영역이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2000rpm 미만에서 악셀을 좀 조작을 했을 때 약간 덜컹덜컹 이런 그런 느낌들이 약간씩 있긴 합니다. 자, 지금 앞쪽에 이제 신호가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자, 지금도 이제 보통 수동 변속기 초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약간 뭐랄까 완전히 멈췄다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멈출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상황들에서 조금 이제 컨트롤이 쉽게 안 되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반클러치 구간을 조금 길게 유지를 해주면서 클러치 구간을 조금 길게 유지를 해주면서 차가 조금 저속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 나가서 멈추기 직전에 약간씩 힘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멈췄다 싶으면은 이제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은 뭐 차가 노면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가버릴 수 있으니까 멈추는 힘의 어떤 균형이 딱 맞았을 때,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는 정도랑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최소한의 힘 정도가 균형이 딱 맞았을 때 정도의 힘만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거의 정말 이제 앞이나 뒤로의 어떤 미동이 없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승차감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는 부분이 좀 중요해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수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클러치 조작을, 그러니까 클러치 조작이라는 것도 사실 클러치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놓아주면서 이제 악셀을 어떤 식으로 밟는지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 부드러움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평지에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보는 정도 가지고 내가 이제 클러치의 감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도로는 사실 뭐 정말 완전 평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차들이 어떤 상황에서 멈추고 설지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는 뭐 경사로에서 아까처럼 차가 가다가 멈췄다가 뭐 이런 상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서는 평지에서 그냥 클러치 조작을 하고 악셀 조작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절대로 부드럽게 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결국은 경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경험치가 많아야지 뭐 웬만큼 많은 상황들을 아마 겪어봤을 테니까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좀 조작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부드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동 변속기 차가 부드럽게 모는 게 정말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는 다양한 상황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측면이 아무래도 좀 크지만 뭐 컵홀더에 종이컵을 이렇게 놓고 하셔도 좋을 거고요. 뭐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몸의 감각을 좀 예민하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동 변속기 차를 오래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 차에 비해서는 몸의 감각이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민하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실 부드럽게 운전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의하십시오. 이 대사도 사실 이니셜 D에 나왔었던 대사의 응용이긴 한데 이니셜 D에 보면은 이제 타쿠미의 아버지 군타가 86은 드라이버를 키우는 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수동 변속기가 이제 드라이버를 키우는 차다라고 저는 거기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운전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훨씬 이 여러 가지 것들 조작해야 될 것도 일단 많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작할 수 있는지도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또 그게 고스란히 다 주행 질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느린 속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면 그 속도의 레인지만 약간씩 올려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속에서 내가 일단 부드러운 운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저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중속 정도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중속에서 되면 고속에서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의 어떤 기술들이 연마가 돼서 부드러워지고 능숙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좀 내리막 구간이라서 제가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단으로 이렇게 뭐 완전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2단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지금 상태는 이제 중립으로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좀 내리막 구간이라서 지금 여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내리막 구간이라서 여기서 출발을 해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굳이 1단을 사실은 넣을 필요는 없고요. 2단으로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못해서 100% 해석은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2단으로 출발을 해도 수동 변속기에 문제가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영상이 며칠 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젠가 올라왔었는데 궁금한데 시간 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수동 변속기에서 2단 출발 같은 경우에 뭐 버스들은 사실 2단 출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승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휘발유 엔진들이 특징이 디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 RPM의 토크가 좀 낮은 편이라 그러니까 기어비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차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안 나니까 뭐 RPM을 좀 많이 올려야 이제 엔진에 힘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2단 출발을 하면 아무래도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클러치 디스크에 좀 마모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래설에 그래서 이제 2단으로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들은 대부분 1단으로 출발을 한다. 근데 이제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2단을 RPM 약간만 띄워서 넣어버려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제 약간 반클러치를 쓰긴 했는데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자, 지금도 2단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이제 클러치를 끊어주는 거죠. 클러치를 밟으면서 이제 중립으로 제가 뺐고요. 저는 이제 멈추기 직전에 이렇게 멈추기 직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차가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브레이크만으로도 멈출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속도계를 보면서 조작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감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브레이크만으로 차를 멈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는 기어를 먼저 빼버리고 브레이크의 담력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뭐 만약에 8에 뭐 10점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끝까지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킹 한 상태다 그러면은 저속에서는 뭐 한 6이나 5 정도로 이렇게 밟고 있으면서 이제 정지를 해 나갈 때 힘을 뭐 3, 2, 1 이렇게 이제 서서히 빼 나가거나 아니면은 힘을 조금 더 풀어서 앞차랑 거리를 붙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1까지 풀었다가도 다시 2나 3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에 가하는 이 힘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에 가하는 힘이 바뀌는 게 차의 움직임이, 예를 들면 브레이크에서 힘을 뺀다 그래가지고 차가 갑자기 가속을 하거나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악셀 밟을 때도 그렇지만 차라는 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발을 움직이는 거 1mm만 움직인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확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악셀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는 게 사실 보면 이제 어떻게 차가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차에 익숙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차가 뭐 한 2초 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에 의한 조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반응성이 예민한 그런 레이스 카들은 좀 다른 개념이 되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을 하고 조작을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브레이크도 그렇고 가속 성능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보셔도 되겠지만, 이제 악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지금 이제 약간 오르막에서 이제 브레이킹을 했는데, 오르막에서는 뭐 내리막에서의 브레이킹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차가 완전한 피칭 없이 정지를 하는 건 또 좀 다른 어떤 브레이킹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으로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도 브레이크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뭐 기어 변속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면은 수동에 이제 굉장히 능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 시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언덕 출발이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동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주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출발, 언덕 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방금 오토바이가 객기를 부렸는데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 운전 경험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내 차를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도로에서 차가, 다른 차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 차나 오토바이들이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예측이 되니까 아무래도 당황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제 무단횡단하는 그런 고등학생들을 이제 봤는데, 고등학생들인지 중학생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을 봤는데, 그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을 발견한 시점부터 내가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차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뭐 무조건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긴 되죠. 그냥 멈추는 상황도 크게 위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뒤쪽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따라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급정지를 한다 그래도 위험한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뭐 뒤쪽에서 차가 조금 가깝게 따라오는 상황이었다든지, 근데 그 차가 무단횡단하는 학생들 못 보는 상황이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그냥 브레이크만 급하게 밟아버리면은 뒤에서 그대로 이렇게 추돌을 해갖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피 제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감속을 한 다음에 급히 뭐 어떤 장애물, 그 학생들을 장애물이라고 보자면 장애물을 피해서 이제 다시 가속을 해야지 그런 위험들이 이제 없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악셀만 밟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서 조작에 어떤 능숙한 그런 그러니까 감속도 급하게 해야 되지만 다시 재가속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상주행에서 히렌토를 사용을 하는 가장 유용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소 때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그거를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새로 장착한 이 G 센서에 대한 소개 겸 부드러운 운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